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위절이죠. 등위절은 자, 등위절,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등위 접속사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and, or, 자, but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뭐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 세 개만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에 이 등위 접속사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을 서로 등위, 서로 같을 등자 쓴 거죠. 위치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급이 같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녀석과 우리가 편하게 A라고 할 거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그 급이 사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가 동사가 나왔으면 동사, 투부정사가 나왔으면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 원형, 아니면은 동명사가 나왔으면 동명사, 뭐 형용사면 형용사, 명사면 명사, 이런 식으로 문장이면 문장, 이렇게 비슷한 급인 애들끼리 엮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시험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로 잘 나오냐면 빈칸을 보통 B에다 뚫어놔요. 자, B에다가 뚫어놓는데 자,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찾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앞에서 얘를 찾으면 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마 여기 B에 분명히 1, 2, 3, 4, 5번 보기가 있을 텐데 그 보기에 해당하는 녀석을 다 앞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얘가 동사였으면 바로 앞에서 동사 찾아보시고 앞에 여기 뒤에가 있던 녀석이 형용사였으면 형용사 찾아보시고, 자, 문장이었으면 문장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어렵게 나오면 확실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너무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는 설명 못하지만, 자, 다시 정리하면 뒤에 걸 보고 앞에 거 찾으려고 연습을 하세요. 내신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는 선생님 여기 빈칸이잖아요. 1, 2, 3, 4, 5번 보기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요. 해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You are student. 자, 너는 학생이고, 자, and 나왔죠? and 우리 and or but 등위 접속사입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뭐랑 연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뒤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뭐 유명한 대사죠. 자, 그 다음에 Shall I call you? or. 자, 여기도 or에다 셈을 한번 쳐볼고요. 자, 내가 너에게 전화할까? 아니면 Will you call me? 너가 나한테 전화할래. 뭐 싸우자는 건가요? 뭐 서로 뭐 기분이 상했나? 암튼. 자, 그 다음에 The mind has great influence over the body and this is often 자, 여기도 and가 나왔네요. and에다 세모 쳐보고, 자, 뒤에도 지금 문장, 그리고 앞에도 문장 연결된 것 같아요. 자, the mind, 그 마음은 has great influence,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 신체에 대해서요. 우리 마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신체에 대해서. 그리고 질병들은 종종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 그들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 기원. 그것들의 기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질병들이겠죠. 질병들의 기원을 가집니다. 어디에? 그곳에. 자, 그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마음이겠죠. 마음의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예,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 like an apple. 자, 이거 여러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 스페이스바 잠깐만 눌러보시고 이거 한번 해석 정확하게 해보세요. 예. 제가 물어봤던 친구들 중에서는 한 100명 물어봤으면은 아직까지도 사실 맞아요. 정확하게 이걸 대답한 친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 스페이스 바를 눌러보시고 이거 한번 해석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됐나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말한 대답과 제가 말한 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석한 방식대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나는 좋아. 사과도 좋고 바나나도 좋고 치킨도 좋고 그리고 피자도 좋아. 그리고 노래도 좋아.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셨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도 심지어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 and가 여기 첫 번째 and가 나왔고, 자, 두 번째 and가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and 한번 볼게요. 우리 첫 번째 and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게 뭐예요? 품사가? 명사죠. 그렇다는 거는 앞에 있는 연결되는 것도 다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도 명사.
그리고 얘도 명사, 그리고 얘도 명사. 즉 뭐예요? 내가 좋아. 내가 뭐를 좋아하냐면 사과, 바나나, 치킨, 그리고 피자를 좋아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잘 쓰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죠. 자, 여기 sing이라고 하는 품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어 외울 때요. 품사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품사 제대로 보지 않으면 문법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다시 sing이라고 하는 게 뭐죠? 품사가 자, 동사입니다. 몰랐으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sing a song, 노래를 부르다. sing인데, 자, sing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지금 얘는 연결되고 있는 게 뭡니까?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 like라고 하는 동사랑 연결된 겁니다. 자, 등, 위, 절, 즉 이거는 얘랑 얘는 서로 급이 같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해석 어떻게 했어요?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한 거는 좋아한다 안에 노래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좋아한다 사과, 바나나, 치킨, 그리고 피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노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해석이랑 조금 다르죠?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한다가 아니고 노래한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거 되게 뭐야 이런 거 이런 거 뭐 별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간단하게 나와서 그래요. 나중에 시험 문제 복잡하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해석도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등이절이고요. 그 다음 자, 명사절 해보겠습니다. 명사절은 많죠. 되게 많았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기엔 너무 많긴 한데 간략하게 빨리 설명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한번 다시 보셔도 되고 여기서 한번 다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제일 먼저 많이 나온 건 뭐라고 했어요? 대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절은 제일 먼저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주어로 쓸 수 있겠고 목적어로 쓰고 보어로도 쓰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쓰지 않는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약간 투부정사랑 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주어로 나왔을 때 뭐로 쓴다고? 가주어, 자, 진주어로 많이 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 못 쓰는데 예외가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못 쓰는데 예외가 뭐냐면 자,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 that. 그래서 자, 이거는 뭐뭐 나는 점에서. 그래서 사실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because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except that 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것을 제외하고 대절을 제외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안 돼요. 됐나요? 자, 가끔씩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대절이죠. 이거는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뭐뭐라고 뭐 요 정도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그 문장인데 그 문장이 하나의 명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썼던 거는 왓절입니다. 우리 왓절은 해석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인데 둘 다 해석 괜찮을 거예요. 대부분. 자, 뭐뭐하는 것일 때는 관계 대명사고요.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무엇이라고 해석될 때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자, 그리고 왓절은 우리 특징이 뭐냐면 뒤에가 명사 하나 없을 거고 앞에도 명사 하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관계대명사는 뭐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뭐 이런 건데요. 뒤에서 왜냐면 관계대명사 명사가 하나 빠질 거거든요. 명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그래서 명사가 하나 빠지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앞에 이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말이 어렵죠? 이미 명사를 갖고 있는 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명사가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사형식처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명사가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what 앞에 명사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직접 목적으로 나왔을 때 아시겠죠? 간접 목적어로 앞에 명사 나오는 경우 제외하고는 나머지 명사 앞에 없을 겁니다. 되셨죠? 자, 뭐뭐하는 것이나 무엇이로 해석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 이것도 다 써왔는데 참 슬프네요. 의문사는 의, 주, 동,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아마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로 잘 나오는 건 의, 주, 동,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문제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은 어때요? 의문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 주, 동, 문장 속으로 명사가 됐을 때는 이제는 이런 어순을 취한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요. where도 있고, when도 있고, why도 있고, how도 있고, who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얘네부터 어디에 주어가 동사하는 지. 자, 지 끝에 꼭 한다라고 해석해서 딱 종결어미로 끝내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해석이 더 이상 안 돼요. 그 동사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명사거든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언제 주어가 동사해야 하는지, 왜 주어가 동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해야 하는지, 누가 주어 동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주어 동사가 해야 하는지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예문 보면서 한번 볼게요. whether는요 뭐뭐인지 라고 해석이 되는 녀석인데요. 자, 얘는 if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if로 바꿀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목적어 중에서 주어로는 못 씁니다. 왜냐면 if는 우리 부사절 아시죠? 그때는 만약에 라고 해석되는 녀석들 많이 보셨을 텐데, 자, 만약이라고 해석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어로 맨 처음에 나오게 되면 그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로는 맨 처음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if 앞에 전치사 쓴 거 거의 못 보셨죠? 그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목적어로 많이 쓰게 됩니다. 보어나요. 그리고 whether이나 뒤에 or not이 붙으면 뭐뭐인지 아닌지, if도 마찬가지입니다. if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끝에다가 or not이 나오면 그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우리 했습니다. 세 개예요. who, which, what인데 ever만 붙여주면 됐죠. whoever, 누구든지, whichever, 어떤 것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런데 이 녀석들 whether도 그렇고 복합관계대명사도 그렇고 지금 여기 명사절 파트긴 하지만 부사절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여기든 뒤에다가 뭐뭐 가네라는 말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가네라는 말만 붙여주시면 부사절이 돼요. 예를 들면 뭐뭐 주어가 동사는지 가네, 이렇게. 다시 whoever는 누구든지 가네, whichever 어떤 것이든지 가네, whatever 무엇이든지 가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바로 예문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워도 보이시죠? 자, 갈게요. What I like most. 자, 여기 해석 어렵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것이지만 정확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습관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게 다 하나의 주어입니다. 주어인데 문장이라서 절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체크 잘 안 합니다. 해석 어떻게 할까요?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 자, 뭐만 것부터 먼저 해석하라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 자, 두 번째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지, 가장. 자, 뭐 둘 다 괜찮을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볼게요.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is learning. 자,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요. 자, 이게 하나의 동명사 구였네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뭐만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 기억나시죠? 동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해석 되셨나요? 한번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 다음 무엇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지. 됐죠?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hen 나왔네요. 우리 know 뒤에 뭐 나와야 돼요? 타동사죠. 명사, 뭐뭐를 알다, 뭐뭐를 알다. 타동사, 목적어를 꼭 취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 뒤에는 명사절입니다. 이때 when은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언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간접 의문문. 그리고 의, 주, 동 나온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몰라요. 언제 그녀가 올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trouble. 문제는 is that. 자, 이번에는 또 대절이 지금 보어로 나왔네요. 자,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are short of. 우리가 are short of. 뭐예요?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short가 짧은이란 뜻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부족한이라는 형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I need most. 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인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아니면 무엇을 내가 필요할지 가장 이렇게 해서 가진 거예요. 은 is your love. 당신의 사랑이다. 오케이. 자, I didn't know. 나는 몰랐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지금 what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what answer. 우리 what answer 자체를 하나의 의문사로 볼게요. 우리 what 다음에 뒤에 명사 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which 명사, what 명사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대답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슨 대답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무슨 대답을 내가 주어야 할지 그에게. 자, 그에게 무슨 대답을 주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할지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되셨죠? 주어인지 목적어인지에 따라서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 나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녀가 올지를. 자, 문제는 뭐예요? We are short of money.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is your love. 당신의 사랑이다. I didn't know. 나는 몰랐습니다. What answer I should give to him. 그에게 어떤 대답을 줘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됐나요? 다음. 형용사절 굉장히 많았죠. 명사절 또 있나요? 또 있네요. 하하. 이거 다 지울게요. 다 필기하셨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중간에 잠깐 확인. 오케이, 잘 되고 있네요. 자, I didn't know. 나는 몰랐습니다. 자, what answer to give to him.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의문사입니다. 의문사인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방금 위에 했던 문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to를 should로 바꿔보세요. should. 다시. 자, 주어부터 나와야겠죠? What answer I should. 그러니까 주어가 따로 있을 거고요. to를 should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내가 주어야 할지 should give to him. 이렇게 should give to him. 이렇게. 아이고, 뭐야. 자, 나는 몰랐습니다. 어떤 대답을 그에게 줘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should의 의미만 넣어주면 해석은 비슷해요. I didn't know whether. 자, whether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인지라는 표현이었죠. or이 붙었으니까, or not이 붙었으니까 아닌지까지만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if로 바꿀 수 있다 했나요? 네,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목적으로 쓴 거거든요. 됐죠? 이때 if는 만약에가 아니에요. 나는 몰랐습니다. 그가 집에 있을지, 부사니까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명사가 나오면 이다. 자, or not. 자, 그가 집에 있을지 아닐지 나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은 is that, 대절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long enough. 자, 충분히 길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enough는 부사예요. 충분히라는 녀석입니다. 해석할 때 얘를 우리나라 말로는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충분히 길다. 이건데 우리의 삶은 충분히 길지 않다. 이거겠네요. 그 사실은요. 보어로 쓴 겁니다. 자,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은 is whether. 자, 뭐인지냐면 너가 하는지입니다. 너의 최선을 다하는지. do your best라고 하는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에요. in your job. 당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지이다. 됐죠? 좀 빠르게 나갔습니다. 앞에가 잘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절인데 사실 우리가 관계사라고 하는 걸 아직 안 배웠어요. 관계사라고 하는 걸 아직 안 배웠는데, 자, 생김새만. 자, 얘는 뭐만 있다고요? 관계사예요. 즉, 우리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기는 있어요. 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예요. 뒤에 문장, 이게 뒤에가 이 관계사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문장이 나올 거거든요. 그 문장에서 뭐가 빠진 거면 얘는 대명사, 명사가 빠진 거예요. 명사 빠지면 뒤에 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하겠어요? 명사는 아무 이유 없이 빠지면 안 됩니다.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뒤에 부사, 관계사를 기준으로 뒤에 문장에 따라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그 문장에 뭐가 빠진 거예요? 부사가 빠진 거예요. 근데 부사는 빠져도 문법상 특이사항이, 문법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빠져도 상관없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생김새만 딱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명사가 나오고요. 관계사라고 하는 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이 뛰어 따라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이 따라놓은 관계사 플러스 이 문장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수식, 즉 뭐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보호 역할은 못하고 명사 수식만 해요. 되셨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수식받고 있는 명사 우리가 쉽게 선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나왔다고 해서 선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명사를 이 뒤에 나온 문장이 수식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직은 정확한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건 못 나가지만 일단 이런 느낌으로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전이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자, 위치에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자, 사전이 책이래요. 어떤 책이냐면, gives, 주어가 없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놈이고요. 줍니다. 당신에게 의미를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주는 책이 바로 사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자, 어때요? 아까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거였죠? 책인데 어떤 책? 당신에게 단어의 의미를 주는 책. 자, 형용사처럼 방금 해석했던 거 보셨나요? 주는 책.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는 되지 않을 거예요. Can you tell me? 자, 얘가 사형식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거 쓰는 건 별로 의미 두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너가 말해줄 수 있니? 나에게 그 이유를요. 자, 그 이유라고 하는 게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나온 거죠. 자, 이때 Y는 딱히 해석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렇게 늦은 이유. 자, 뒤에 있는 이 문장이 마치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형용사 형태를 가지고 있죠. 형용사절입니다. 이게 관계 부사라고 하는 놈이에요. 여기 Y라고 하는 놈은요.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하게 잘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real secret, 진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is something, 어떤 건데요. 어떤 거냐면 that only one person knows. 자, 오직 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진짜의 비밀입니다. 라는 뜻이겠네요. 됐나요? 자, 오직 한 사람만이 아는 것, 이렇게 명사 수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절 끝났고, 안 끝났네요. 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확인. 자, 잘 되고 있네요. 너무 또 촬영하기 싫어가지고. 자, 시작. 그 다음에 볼게요. The year 2001. 자, 2001년도는 was the year. 이 해 어떤 해였냐면, 자, 이것도 우리 아까 명사절 때 when 해석 어떻게 했나요? 언제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렇죠?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근데 형용사절일 때는, 자, 즉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딱히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했는데 어떤 해요? 우리가 들어간 해예요. 뭘로 들어간? 21세기로 들어간 그 해를 2001년도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지금 when이라고 한 건 어디도 해석 안 됩니다. 그럼 하는 해 이렇게만 해석이 됐어요. 됐죠? 형용사절일 때 when, 즉 관계 부사일 때 when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사 역할로 쓴 건지 형사 역할로 쓴 건지 부사 역할로 쓴 건지를 알아야 when도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성들인데 어떤 여성들이냐면, 자, who work there,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성들은 were almost, 거의 모두 친근합니다. friendly 저번에 배웠었죠. 친근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성들은 거의 모두 친근하다. 자, 되셨나요? 자, 부사절 보겠습니다. 우리 부사절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웠을 거예요. 뭐 when이면 뭐뭐 할 때, 조심. 아까 명사절일 때 when은 언제 주어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형용사절일 때 when은 해석이 딱히 안 됐습니다. 앞에 명사 수식할 때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는 가졌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지금 문장 다 완전하죠. 여기까지 안 나와도 지금 완전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절인 거고 우리가 이때를 뭐라고 해석해요? 자,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마지막에 해석을 하죠. 자,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위대한 꿈을 가졌다. I was late. 나는 늦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다 나온 상태에서 나온 문장은 우리가 접속사, 부사접사라고 얘기를 하고 부사절이에요. 나의 자동차가 broke down, 고장났기 때문에. 됐죠? 자, 고장났기 때문에 얘도 제일 마지막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id anyone call? 자, 혹시 누구 전화했니? 뭐 하는 동안,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전화했니? 내가 이렇게 멀리 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입니다. 저 마찬가지로 내가 멀리 있는 동안에,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 내가 바깥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if 만약 당신이 뭐 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삶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뭐 해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놀아라. 열심히 놀아라. 어렵지 않죠? hard 아까 열심히라는 뜻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절까지 끝났고요. 예문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그 영상, 우리 구화절에 대한 설명 있죠? 거기를 한번 다시 쭉 살펴보시고요. 거기서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보시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예문들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적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용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문법은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용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오늘 했던 것도 좀 꼼꼼히 다 해석을 해보시고 내가 해석했던 것과 선생님이 해석했던 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떻게 고쳐야겠다고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